건담 시리즈는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는 뛰어난 활약과 좋은 인성으로 큰 인기를 끄는 캐릭터가 있는 반면 각종 바람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인성으로 이후까지도 비판을 듣는 캐릭터들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자 캐릭터, 그 중에서도 3대 악녀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건담 시리즈 3대 악녀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압도적인 투표수를 가진 1위와 2위가 있는 반면 3위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첫 번째 캐릭터는 기동전사 건담 빅토리에 등장했던 카테지나 루스입니다. 카사렐리아 근방의 특별구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카테지나는 무능한 아버지, 바람 피우는 어머니 같은 여러 요소들로 인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주인공인 우쏘와는 펜팔로 연락을 주고받는 동네 친구 사이였죠. 이후 잔스칼 제국이 특별구를 공격했을 당시 반잔스칼 세력인 리가 밀리티어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린 우쏘를 파일럿으로 기용하는 리가 밀리티어에게 반감을 가지고 크로노크 라샤를 따라 잔스칼 제국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이때 우쏘에게는 첩자로 활동하겠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떠나게 되죠. 이후 크로노크를 개인 비서처럼 활동하던 카테지나는 중반부부터 잔스칼 사상에 완전히 동조하게 되고 모빌스트 조종 능력을 인정받아 잔스칼의 파일럿이 되는 등 여러가지 기행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우쏘와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기행들은 작품 후반부인 엔젤하이로 공략전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잔스칼 제국의 최종 병기 엔젤하이로를 방어하기 위해 출전한 카테지나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스스로 엔젤하이로를 공격하였고 이를 전향한 것으로 착각한 슈라크 부대의 프란체스카를 격추시키죠. 거기다 여자를 밝히는 우쏘의 성격을 이용하여 여왕 친위대를 비키니만 입은 채로 전투에 참여시켰고 덕분에 친위대는 맨몸인 상태로 빔사벨에 지져지거나 V2에 충돌하여 처참하게 전멸하게 됩니다. 이후 노획한 건의지를 탑승한 채 우쏘를 기습하며 도발하지만 진짜로 우쏘가 자신을 공격하자 당황하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쏘와 크로노클의 마지막 전투에서는 이기는 쪽을 전신전령을 다해 사랑해주겠다고 하지만 승리한 우쏘를 속이고 옆구리에 칼을 찔러 넣으며 위 명대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쏘가 생존하자 고틀라탄에 탑승하여 우쏘를 공격하지만 V2 건담의 빛의 날개에 반사되어 무력화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엔 시력을 잃고 반쯤 거짓골이 되어 사라지죠. 이렇게만 본다면 정말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카테지나는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자신이 것이라 생각한 우쏘를 빼앗기자 대체제인 크로노클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고 자신이 선택한 크로노클과 잔스칼이 패배하자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죽음에 못지않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보통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사고방식은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친절한 방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통해 공감을 얻고 공감을 통해 작품의 몰입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테지나의 경우엔 그 사고방식을 간단하게 이해하기는 힘든 캐릭터입니다. 첩자역으로 잔스칼로 갔던 캐릭터가 어느 순간 적이 되어 있고 이후엔 완전히 미쳐버리기도 하니까요. 워낙 갑작스러운 변화에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행동 원리엔 인정욕구, 질투, 애정결핍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입체적인 캐릭터이고 나쁘게 말하면 공감하기 힘든 불편한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다운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입체적인 캐릭터성, 광기 어린 카리스마, 흔치 않은 여성 최종 보스라는 포지션으로 인해 완결 이후에도 매력적인 악역으로 남아있는 캐릭터입니다. 부동의 1위인 카테지나의 뒤를 이어 부동의 2위를 기록하는 캐릭터는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에 등장하는 니나 퍼플턴입니다. 애너하임사의 개발자인 니나 퍼플턴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담 시작 1호기인 제피랜서스, 2호기인 사이살리스를 담당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지닌 개발자였습니다. 건담 제작에만 전념하는 워커홀릭 기질과 자신이 만든 건담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초임 장교인 코우 우라키와 여러가지 마찰이 있기도 하지만 서로 투닥거리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난하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반부 이후부터 발생하는데요. 기존 계획에는 없던 에나벨 가토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설정이 추가되며 니나는 엄청난 기행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데라즈 플리트의 에너벨 가토는 콜로니 나카를 통한 대량 학살을 꾸미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코우가 가토를 사격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니나는 총에 맞은 가토를 감싸며 오히려 코우를 조준하는 기행을 선보입니다. 이때 어이없어하는 코우의 표정은 이후에도 회자될 만큼 엄청난 임팩트를 줬죠. 그렇게 코우를 버리고 전남친인 가토와 함께 도주하지만 결국 가토는 사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니나의 기행은 작품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요. 사건 종결 이후 건담 프로젝트가 말소되며 다행히 처벌을 면하게 된 코우의 앞에 뻔뻔하게 나타나 그간 있었던 일이 무색하듯 환한 웃음을 짓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이며 0083은 마무리됩니다. 이렇듯 니나는 역대급 머장질과 배신, 그 이후의 뻔뻔한 모습을 통해 역대 최악의 히로인으로 평가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니나의 기행엔 작품 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는 기존 감독이었던 카세 아츠코가 강판되고 중반부부터 이마니시 타카시로 감독이 교체되는데요. 기존 감독이었던 카세 아츠코는 당시 붐을 일으켰던 영화 탑건을 모티브로 삼아 이념의 대립보다는 인물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기획했었는데요. 교체된 감독인 이마니시 타카시는 여기에 이념 갈등, 삼각관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가 설정을 넣으며 캐릭터들의 설정에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니나의 경우엔 그 최대 희생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감독 교체 이전에도 건담 강탈 사건에서 위와 같은 명대사를 남기긴 했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는 기존에 잘 쌓아왔던 캐릭터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 녹음을 하던 성우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수준이었으니까요. 결국 니나는 역대급 어장녀, 심지어 일본에서는 퍼플톤이라는 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비호감 캐릭터가 되고 말았죠. 카테지나가 여러 악행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악역으로 남은 반면 니나는 시간이 지남에도 재평가 없이 꾸준히 비호감으로 남은 아쉬운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건담 3대 악녀라고 불리긴 하지만 압도적인 1, 2위와는 다르게 3위는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기동전사 건담 극장판 역습의 샤에 등장한 퀘스 파라야입니다. 연방정부 고관 아데나워 파라야의 딸이었던 퀘스 파라야는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과 아버지의 외도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삶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가출을 감행하지만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우주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때 셔틀에서 만난 하사웨이와 인연을 맺지만 퀘스는 오히려 아무로에게 대시를 하죠. 하지만 아무로에겐 연인인 첸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민폐를 부리다 결국 연방군과 협상을 위해 콜로니에 와있던 샤를 따라 네오지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로에게서 받지 못한 애정을 샤에게 갈구하던 퀘스는 그녀의 뉴타임 능력을 알아본 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용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샤에게 너무 심하게 어리광을 부리는 바람에 나나이에게 수정펀치까지 맞을 정도였죠. 뉴타입으로서의 훈련 이후 야크트도가에 탑승하여 전장으로 향한 퀘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였고 얼떨결에 연방의 함선을 격침시키지만 이 함선엔 아버지인 아데나워가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졸지에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이후에도 죄책감은커녕 샤에게 인정받겠다는 욕구 하나로 억지를 부려 알파아질에 탑승하고 연방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죠. 이후 혼란을 틈타 재간을 탈취한 하사웨에 의해 설득될 뻔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모르던 첸에 의해 격추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퀘스 파라야는 극장판에서만 등장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선 두 캐릭터에 비해 임팩트는 떨어지지만 샤의 애정을 얻겠다는 목표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연방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기본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고 다녔기 때문에 3대 악녀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캐릭터입니다. 토미노 감독 역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망상에만 빠져 사는 캐릭터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다만 어린 나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렸다는 점, 샤에게 이용당했다는 점, 최후엔 하사웨이를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미사일에 맞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위의 두 번째 후보는 건담 더브로에 등장한 네나 트리니티입니다. 오빠인 요한, 미하엘과 함께 팀 트리니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타클라마칸 사막 전투에서 궁지에 빠진 톨레미 팀을 구출하는 것으로 작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인기 성우인 쿠기미야 리에 의한 성우 보정과 첫 등장 당시의 활약상, 거기다 세츠나의 첫 키스를 뺏었다는 이유로 단숨에 히로인 후보 자리까지 부상하지만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평가가 뒤바뀌게 됩니다. 군수공장을 습격하고 돌아가던 도중 네나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혼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에는 작중 일반인 포지션을 담당하던 루이스 할레비와 그녀의 친척들이 있었죠. 반복되는 무력 개입에 짜증이 난 상태였던 네나는 자신은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놀고 있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식장을 향해 빔을 발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루이스를 제외한 모든 친척들이 사망했고 루이스 또한 손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심지어 유사 태양로의 붉은 지엔 입자로 인해 재생치료 또한 불가능했죠. 이런 전쟁범죄 행위를 벌인 이후 스위치를 잘못 눌렀다며 스리슬쩍 넘어가고 현장을 향해 메롱을 하는 모습은 순식간에 수많은 안티팬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톨레미 팀은 트리니티 팀과 완전히 적대하게 되었고 루이스는 복수심을 불태우며 의수를 달고 어로주에 입대하게 되죠. 이후 2기에서는 솔레스탈 비잉의 에이전트인 왕 류밍 밑에서 일하게 되지만 자신을 부려먹어서 짜증난다는 이유로 왕 류밍이 탑승한 우주선을 격추시켜버리죠. 하지만 바로 직후 루이스가 탑승한 레그넌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루이스가 가족의 원수라고 말하며 공격하지만 오히려 네나는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이며 반격하죠. 하지만 압도적인 성능 차이에 결국 패배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사망한 방식이 상당히 끔찍한데 레그넌트의 클로에 배를 관통당해 내장이 짓뭉개졌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여러 전쟁 범죄, 거기다 죽을 때까지도 반성 없는 태도 등 악행으로 따지면 건담 시리즈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무방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밝혀진 설정에 따르면 트리니티 팀은 코노와 리본즈에 의해 만들어진 디자인 베이비,
즉 클론이며 정신 연령은 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 수준의 캐릭터가 건담에 탑승했던 거죠. 5살 정도의 지능과 귀여운 외모, 악행에 걸맞는 끔찍한 최후로 인해 저평가되긴 하지만 다른 후보 중 가장 3위에 유력한 캐릭터이지 않나 싶네요. 세 번째 후보는 최근 방영한 수성의 마녀에서 급부상한 프로스페라 머큐리입니다. 주인공 슬레타 머큐리의 어머니로 슬레타를 에어리얼과 함께 아스티카시아 학원에 편입시킨 인물이죠. 최초의 여성 가면 캐릭터, 흑막스러운 분위기로 인해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 확실시되는 인물이었고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그 실체가 밝혀집니다. 프로스페라 머큐리의 본명은 엘노라 사마야, 과거 건드 포맷을 연구하던 바나디스 기관의 연구원 출신으로 가족, 동료들과 함께 건담 르브리스를 제작한 인물입니다. 건드 포맷은 작중 모빌스트에 사용되는 광물인 퍼맷을 이용한 장치로 사용자의 뇌와 연결되어 장애인을 돕는 의료기술로 활용될 예정이었지만 단계를 올리면 데이터 스톰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강력한 병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기술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 건드 포맷의 위험성을 주장한 델링 램블랑은 바나디스 기관의 연구소로 사설 무장 집단인 도미니코스를 파견하고 그렇게 엘노라는 자신의 딸인 에리크트 사마야를 제외한 모든 가족과 동료들을 잃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스톰의 선천적으로 면역이었던 에리크트가 무의식적으로 르브리스를 조종하여 간신히 탈출하게 되죠. 그렇게 프로스페라 머큐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엘노라는 자신의 딸과 르브리스를 개조한 에어리얼을 아스티카시아 학원으로 보내며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사실 주인공인 슬레타는 에리크트의 클론이며 진짜 에리크트는 과거 우주 공간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이에 엘노라는 에리크트의 의식을 르브리스에 이식하는 것으로 그녀를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심지어 에어리얼에 장착된 11개의 비트에도 각각 에리크트 클론들의 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 또한 밝혀집니다. 프로스페라의 계획은 거대 퍼맷 구조물 콰이어트 제로를 이용해 스코어를 8단계 이상까지 올리는 것으로 에어리얼에 탑재된 에리크트를 되살리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슬레타와 그녀에게 설득된 에리크트에 의해 저지당하게 되고 잠시나마 에리크트와 대면하게 된 프로스페라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막장인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인간 12명의 의식을 건담에 갈아 넣었다는 점, 클론이긴 하지만 자신의 딸인 슬레타를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 계획을 실행하는 도중 지구를 전쟁터로 만들었다는 점들에서 어떻게 보면 앞선 캐릭터들보다 더 소름 돋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리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고 마지막엔 본인도 모든 원한을 내려놓았으며 결정적으로 작품 자체가 워낙 급전개로 마무리되는 바람에 악녀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머지 3위 후보로는 빅토리 건담에 등장하여 의도 자체는 선하지만 많은 피해를 만들어낸 샤크티 카린, 시드에 등장하여 온갖 어리광과 미친 행보를 보여줬던 프레이 알스터, 반쯤 장난이긴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척하며 어느샌가 세계 정복을 이루어낸 라크스 클라인 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